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더 민주당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신경 안정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는 것이 민주당이고, 이거를 자신들의 목숨값하고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다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유 저거 나이브했어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판단을 신뢰할 건데. 그렇죠. 한 개만 해도 봐줄 수도 있죠. 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 오케이예요. 그거. 저도. 왜 한 개만 해서 패착이야 이따위 소리는 절대 안 해. 나도 절대 안 해. 한 개 해줘도 봐줬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 최상목 부총리한테 넘겨서 더 잘 될 것 같으면 빨리 탄핵해서 넘겨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도 생각하고 있을 예, 거고. 그 모든 상황 선택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둘 때 흑 79번 수인가 그걸로 이겼잖아요. 그 수를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때 이세돌이 그 자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수를 찾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지금 상황도 이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서로 맞물려 있고 영향을 줘요. 모든 결정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선택지가 2개, 3개, 4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어느 시점까지는 골라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를 거예요. 민주당과 야당연합에서.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모두가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수가 있어 저런 수가 다 소용없는 얘기고 선택을 하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게 최선의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지금 믿을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이재명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이게 최선일까 아닐까 막 의심스러울 거 아니야. 모두가 걱정되고.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고 혹은 패착이라느니 나이브했다는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건 평화 시대에 논평이고 이럴 때는 그 결정이 맞도록 모두가 밀어줘야 되는 거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최상목은 믿을 수 있나? 또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회주의자를 찾아야 돼요. 기회주의자를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 절차들이 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언제까지 해? 기다렸다가 안 하면 탄핵. 그것도 본회의를 이틀이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한테 또 보내고. 그래서 노정면 의원이 냈던 아이디어가 5명 한 번에 날리자. 그렇게 안 하고 네. 할 수 있으면 또 그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수술을 할 때 출혈이 적을수록 의사가 훌륭한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최상목까지 갔는데 똑같아. 야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냐. 그때 날려도 돼. 그때 나머지 3명을 확 날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주호 씨하고 쇼부를 볼 수도 있어. 지금은 뭐가 이것이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일이 되게 하는 게 선이에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국회 정문에다가 한 개 써붙여야 돼. 기회주의 적극 환영. 역풍 분다거나 국정 안정 도모해야 된다는 게 다 개소리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 판결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들 이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주당에 인재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새 살림 차려가지고 왜냐면 저쪽은 완전 찌그러질 거거든요. 이건 한동훈을 죽이는 거야. 한동훈하고 싸우는 쪽에서 지금 총수가 얘기한 이 영상 따가지고 선거 유세차에 돌려봐. 나 한동훈 지지한다. 제가 하던 썰전을 지금 다시 리부트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기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힘들어. 그분들을 감당하기가. 지난번 총선 때 김진씨 감당하느라고 제가 MBC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북한 직업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멤버 바꿔가면서 이거를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냐. 김예지 의원이 보니까 죄송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이준석도 배워야 돼. 그거를. 그렇지. 일단 뭐 개고기 팔았다며 본인 말로. 개고기 판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 정치를 진짜 못되게 배워먹었어. 그리고 전원책 씨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대선 때 KBS에서 그 선거 방송할 때 계속 제가 아는 게 없다. 너무 무지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패서라도 어떻게 한대.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슨 수로 패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혼군을 넘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폭군이 됐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상목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해 구인 체제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두창이 체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이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감싸며 시간을 최대한 끌어보려 하고 있으며 최상목도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전문가인 최상목은 서둘러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게 국정 혼란을 줄이고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코스피가 2,400선까지 무너지는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것은 대외적 상황 외에도 국내 정세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국짐의 만행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힘이 한덕수 탄핵안 가결에 반발해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전국 혼돈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카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낭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절차를 맞춰주려는 움직임.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 조치로 넘어갔을 때는 실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기 살 길을 공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서 뭐 전화 돌리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 국민들을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데요. 그게 다 이제 돌아올 거라는 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8년 전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반탄핵 세력들, 소위 말하는 이제 태극기 집회가 오히려 그 탄핵 이후에 광화문 집회에서는 더 세가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 당시에 시민들도 많았고, 방송국에도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이제 항의 전화라든지 협박,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긴다, 기각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 봐야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